자, 오늘은 이제 첫 강의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강의는 바로 앞에서 보셨죠? 원소 기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원소 기호 한번 써볼게요. 원소 기호. 대부분 일단 화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친구들 일단은 뭐 과학의 그런 계열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화학 얘기하면 화학이 잘 뭐지 하면은 그 막 이렇게 이상한 막 영화같이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막 그냥 H2O, CO2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를 화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물론 이제 화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이 친구들이 곧 화학이라는 건 약간 좀 글쎄요. 약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원소기호가 근데 아무래도 화학의 그런 근간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원소기호 이거는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처음 혹시 연금술 들어보셨나요? 연금술이라고 해서 뭔가 그런 돌을 금으로 만들어 보겠다 했던 게 연금술인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의 그런 비법, 금을 만들어내는 비법, 실제로 만들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럼 금을 만들어내는 비법들이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도 못 알아보겠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금술사마다 다 기호가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화학교를 아는 사람이 없었죠. 거기에서 발전한 게 돌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내긴 했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너무 어려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만든 사람인데 아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 또 아실 필요 없다면 너무 하니까 뭐 시험에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전인적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고안한 건데요. 간단해요. 영어 이름을 따는 거예요. 영어 이름 혹은 뭐 그리스 이름을 따가지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겹칠수가 있잖아요. 겹칠수가 있는 거는 그 뒤에 오는 알파벳의 소문자를 두 번째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기호는 이 원소기호 자체는 길어봤자 두 가지. 길어봤자 두 자, 짧으면 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될까? 수소 이런 거는 수소 아무리 봐도 영어 이름은 아니겠죠. 외국 사람들한테 수소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 같은 이런 한글 단어 같은 경우는 좀 외워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트륨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나트륨 글쎄요. 뭐 속은 나에 짤트에 고혈압 륨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겠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영어 거기서 어원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트륨 하면은 나 해서 N, A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원소 기호를 보고 발음같이 생긴 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수, 뭐 H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건 있겠지만은 나트륨 이렇게 뭔가 해외에서 온 친구 약간 그런 외국물을 먹은 친구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발음에서 연상이 되는 원소 기호가 많아요. 그래서 외울 때 조금 편리한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알려드렸고요. 그러면은 일단 원소 기호에서는 제가 알려드릴 게 1번부터 원자번호라고 이제 저희가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는데요.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원자 번호라는 게 있어요. 원자 번호는 어떤 수성인가요? 그건 통합과학 가면 배우시고 사실 중학교 자체에서 원자 번호를 외우진 않는데 사실 이걸 외우게 되면 얻는 편리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원자 번호 자체는 제가 지금 외워야 된다고 알려드리지만은 이걸 외우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 오는 것들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럼 뒤에 나오는 이온, 화학식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되게 그런 좀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 번호 힘들지만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 쭉 한번 써볼 텐데요. 한번 써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그 불편함을 느낄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화학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기율표 생긴 거 모르시나요? 주기율표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쓰셔야죠. 지금 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선생님 화학 안 배우셨죠? 저 다입니다. 사실 화학을 많이 공부하셨다면 주기율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시는 입장이고 주기율표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7개, 7개, 6개로 나열을 했어요. 왜 7개, 7개? 굳이 이렇게 7개로 끊으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아무래도 그 역사에서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태정태세 문단세 그런 조선시대의 왕들을 7개씩 끊어서 외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역사를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걸 외우고 수학을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걸 외우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서 좀 익숙한 그런 식으로 7개씩 끊어서 좀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좀 거기서 오는 편리함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끊었어요. 이렇게 끊지 않아도 다르게 끊어도 되고 뭐 아니면 나만 알지 펩시콜라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딱히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뭐 가장 메인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나만 알지 펩시콜라를 했을 때 그건 알아요. 나만 알지 펩시콜라는 아는데 거기서 그래서 그게 뭔 원소를 의미하는 건지는 연상이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상이 잘 되시면 그거 쓰시면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제 거를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실제로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한글 이름들을 한번 다 써볼게요. H는 수소, 헬륨, 리튬, 헬륨, 금속, 산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이고 이름들이 어렵죠. 주소. 아이고. 그다음에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자, 다 썼어요. 자, 이렇게 되겠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은 수헬리베 분탄질 이걸 한 5번 읽으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수헬리베 분탄질, 수헬리베 분탄질, 수헬리베 분탄질, 수헬리베 분탄질, 수헬리베 분탄질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수 만들어도 헬리베 분탄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계속 입으로 따라하시면 입으로 따라야 돼요. 입으로 눈으로만 하시면 절대 외워지지 않아요, 친구들. 수헬리베 분탄질, 수헬리베 분탄질, 수헬리베 분탄질, 수헬리베 분탄질, 수헬리베 분탄질. 다뤄야 되는 간장공장 공장장은 과학공장 공장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뭔가 이런 과학도들은 발음 연습 해볼까요? 하면은 뭐 입 좀 풀어볼까요? 이러면 수일배부터 선배들 나에게 칼칼 이렇게 해서 풀면은 좀 되게 멋있죠. 간장공장 공장장은 과학공장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 공장장이다. 근데 난 수일배부터 선배들 나에게 칼칼 하면 멋있잖아요. 자, 엄청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저도 막 머리 감을 때도 수일배부탄지 수일배부탄지 그 8번에도 피팅 20개 하면은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잖아요. 그래서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혈도 이렇게 할 때 하나, 둘, 셋, 뭐 수, 해, 리 이라고 외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뭐 선편대나 마이고, 선편대나 마이고, 선편대나 마이고, 선편대나 마이고, 이낙녀막 할까, 이낙녀막 할까, 이낙녀막 할까 열심히 한번 외워보시고요. 외우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원소들 한번 대충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물론 화학을 다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도 뭐 어떤 원소의 이런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원소는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대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수소 폭탄 떠오르잖아요. 수소는 가연성 기체. 얘는 뭔가 아주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큰 친구라서 이 가연성은 뭘로 기억하시면 좋냐? 펑으로 기억하시면 되게 좋아요. 얘가 뭔가 작은 불꽃과 수소 기체가 만나면 펑 하고 터지는 게 이런 수소를 띄고요. 헬륨은 저희 풍선 아니면 뭐막 에라라라고 이상해지는 그런 목소리 그런 데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헬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휴대폰은 이렇게 뒷면에 휴대폰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새는 이렇게도 안 생겼나? 옛날에는 휴대폰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는 배터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배터리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 배터리들이 뭘로 돼 있었냐면 옛날 리튬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의 주 성분이고요. 베릴륨, 별로 안 유명해요. 붕소는 혹시 그 슬라임 만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액체 괴물? 막 슬라임 이렇게 종이딱 걸면서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밖에 저희 제자 친구들이 있어요. 자, 탄소 같은 경우는 카본,
카본이기 때문에 C 따온 거고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다던가 뭐 연필 뭐 하여튼 여러 곳에 있죠. 질소 막 저희 막 폭탄 땡땡칩 보고 막 질소치 과자를 질소를 섞는 종으로 과자가 있네 그러잖아요. 질소는 대기 중에 가장 흔한 기체이고 과자 포장할 때 많이 써준다. 왜? 산소하고 만남을 차단해줘서 음식과 산소가 만나면 부패가 일어나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질소예요. 그래서 엄청 나쁘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산소는 악시즌인데 저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그런 거죠. 플루오린 정말 처음 들어보는 건데 내가 이름을 살짝 바꾸면 여러분들 익숙해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한국 이름이 불소거든요. 그래서 이 불소라고 하시면 되게 익숙하죠. 뭐 있어요? 치약이죠, 치약. 그래서 치약 우리 꿀렁꿀렁하고 폐 뱉어야 되잖아. 양치할 때 이거 마시면 큰일 나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 X동 산다 그러죠. 거꾸로 해요. PX 산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온 거리에 간판에 있는 거죠. 네온 사인 유명하실 거고 나트륨 이거 소금이군요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고 여기에 있는 나트륨은 그냥 진짜 그 돌멩이에요. 돌멩이 소듐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 어마무시한 친구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나트륨 쳐보시면은 요만큼 이 손톱만한 걸로 여러분들의 학교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친구입니다. 화 선생님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럼 마그네슘 많이 들어봤죠? 네, 마그네슘 넘어가시고 알루미늄 저희 음료수 캔 같은 거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알루미늄 굉장히 유익하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녹이 슬지 않아요. 왜 녹이 슬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잠깐 유식한 쪽을 조금 해보자면은 AL2O3라고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산소하고 만나면 이게 탁 만들어져서 알루미늄 이렇게 있으면은 AL2O3 이렇게 산화 피막이 형성돼가지고 녹이 쓰지 않는다 그런 원리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고 규소 SI잖아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익숙하다. 뭐예요? 엄마가 화장실에 다 실리콘 쏘죠. 그 실리콘이에요. 얼굴에다 많이 넣는 거. 순수한 친구들한테. 네, 얼굴에도 많이 넣죠. 실리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 같은 경우는 저희 몸에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가셔서 많이 보실 친구예요. 인 같은 경우 기억해 주시고 황 그 노란색 있죠. 노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 유황 그런 게 황이고요. 염소는 수영장 소독 수영장 소독약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에서 보면 소독약 냄새 나잖아요. 그게 염소 같은 건데 염소 자체는 독가스 굉장히 위험한 기체고요. 하여튼 저희 수돗물에는 염소가 많이 녹아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희 독가스가 녹아있는데 위험한가요? 그렇진 않아요. 염소는 독가스잖아요. 독가스가 물에 있는데 왜 위험하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화학 분할을 배우게 되면 왜 이래서 위험하지 않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다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기체고요. 칼슘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를 인황염화 칼카라는 친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크칼 헷갈리면 크칼로 해라 칼륨을 크로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리을쇼 가나다라 마바사니까 기억니은 디귿 순으로 배열에 끌면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칼륨, 칼슘 그리고 한 글자 두 글자 해서 조심하시고 칼슘은 저희 인체 뼈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친구고 칼륨 역시도 저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친구예요. 왜 중요한가요? 그거는 나중에 생명과학 시간에 배울 거고요. 하여튼 대충 1번부터 20번까지 설명을 맞춰봤는데 잘 외워보시고 그리고 이제 밖에 아무래도 제가 촬영 장소가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막 신나게 뒤에서 같이 해줬네요. 하여튼 저도 지금 카메라에서 스튜디오에다가 말하고 있는 건데 친구들이랑 조금 신나긴 했는데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달성을 목표하지 말고 성취 일단 외우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익숙해보자. 그럼 헬륨 봐봐요. 베 어딨어 또 플로린,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리고 뭐 아르곤 뭐 칼륨, 칼슘 이런 식으로 뭔가 글자를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최대한 영어 이름으로 된 친구들 한번 잘 익혀보자가 목표였고요. 저는 영상 잠깐 끊고 이제 그 위의 연서들, 그 이외의 연서들 그 이외의 원소들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소교 다 정리했고요. 이제 금속 원소하고 기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몇 개 좀 외웠으면 좋겠는 거 표시 외울게요. 먼저 수소 성질에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탄소
탄소는 이제 정말 중요한 원소예요. 정말 저희 일상생활에 저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이고 정말 수많은 탄소를 이루어진 수많은 그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는 굉장히 중요한 원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질소 같은 경우도 기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소고 단백질 같은 경우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질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원소고요. 그리고 여기 산소 표시해놨는데 제가 그리고 아까 살짝 말을 못했는데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소한다. 그러니까 불이 확 난다라고 했을 때 산소가 있어야 불에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 끄는 방법 중에 돗자리를 확 하고 덮는 방법이 있는데 돗자리를 덮는다는 게 산소하고 접촉을 차단하는 거예요. 불이 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를 차단한다. 그 말은 즉 불이 못 나게 한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는 불이 나게 도와준다 해서 조연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화르륵 이런 단어로 기억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나트륨 정말 많이 나오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염소 정말 중요하고 칼슘 이 친구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원소들이 다 중요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중학교 같은 데서는 특히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온다. 이 친구들은 정말 무조건 외워요. 몰라도 큰일 난다. 근데 어차피 수리용 탄질 석회나마요 이랑이막칼칼 이렇게 외우니까 다 머릿속에 있다고 믿겠고요. 이제 그럼 그 다음 금속 원소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원소. 다시 쓸게요.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어쩔 때 문제가 되냐면은 금속은 이온, 아직 이온을 안 배웠지만은 하여튼 금속은 이온의 종류가 여러 개예요. 하나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철이라면 어쩔 때는 플러스, 어쩔 때는 2 플러스, 어쩔 때는 3 플러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이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한다면은 정확히 왜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가 되냐? 이거는 대학교를 가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없는데 대신에 이건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 지금 당장 제가 이거를 외울 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 원소기호를 외우신다면은 이런 이온들 같은 거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 편리성이 생겨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우자고 했어요. 원자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 친구들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이 친구들 외워주면은 나중에 가서 이온을 안 외워도 된다. 선생님 어떻게 이온을 안 외워도 되죠?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하여튼 그럼 그 방법을 통해서 이 금속 원소의 이온들을 안 외울 수 있어서 굳이 금속 원소의 이온을 외우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속 원소의 원소 기호 정도만 외워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 원소를 한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아까하고 다르게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은 정말 중요한 금속이죠. 이 철은 Fe라고 씁니다. 선생님 철은 아이언이라서 아이나 아이알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영어나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철은 그리스어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이런 철은 Fe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구리는 여러분들이 이 화학 원소 기호를 쓰기 나면 다 되게 웃어요. 한번 봐볼까요? 왜 웃을까? 편의점 생각난다고. CU. 근데 사실 구리 같은 경우는 편의점은 CU고 구리는 CU니까 엄연히 다른 친구입니다. 두 번째 건 소문자로 써줘야겠죠. 네, 그 다음에 금. 선생님 골드니까 G인가요? G인가요? GL인가요? 다 땡입니다. 아쉽게도 이 친구도 그리스어. 그래서 나왔죠. AU를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금 나오면 누구 같이 나와야 되죠? 은 같은 경우는 AG로 씁니다. 역시나 이것도 실버 아니고요. 실버 아니고요. 그러면은 금은 나왔으니까 헷갈리는 거 같이 해줄게요. 수은 같은 경우는 물론 맞진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은에서 수은 이렇게 해서 외우기도 했어요. 수은 HG고요. 수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에 과학 배우실 때 우리가 기압이라는 걸 측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제 기압을 이제 압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우리가 저희가 고등 교육 과정에서 크게 이제 파스칼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토리첼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 토리첼리가 수 가지고 기압을 정의하거든요. 1기압은 76cm에 76cm에 수기둥이다 이렇게 막 정의를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 수은 같은 경우는 알아두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수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얘가 액체 금속이에요. 액체 금속. 금속인데 액체예요. 그래가지고 좀 특이한 친구라 별난 친구라 자주 나와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급. 우리 혹시 친구들 롤 하나요? 롤? 저도 롤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브론즈, 실버, 골드 한 다음에 뭐예요? 플래티넘이죠. 플래티넘. 백급이 바로 그 플래티넘에서 PTA 플래티넘.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니켈. 여기서부터 좀 생소한 수 있는데 이 니켈 같은 경우는 지구가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아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핵이 철하고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니켈 이렇게 씁니다. 알고? 이렇게 니켈. 그 다음에 납. 이어서 못할게요. 납땜한다. 납 그거 무쇠 그런 납 이런 거 PB 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륨은 이따 나오요. 금속 그 불꽃 반응에 대해서 한번 나올 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바륨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론튬. 자매품으로 같이 많이 나옵니다. 스트론튬은 스트론튬에서 SR이에요. ST를 많이 외우고 계시는데 SR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 같은 경우는 SM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은 ZN. 그 다음에 카드뮴 같은 경우는 외국 친구죠. 외국 친구. 그래서 카드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다 외워요? 너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보면서 익숙해지시면 되는데 또 역시 굳이 이건 반드시 알자라고 하면 우리 이 세 개 정도는 중학교 수준에서도 반드시 필수다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알 필요가 없는데 이제 조금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브론즈가 뭐죠? 한국어로 하면 청동이잖아요. 청동 같은 경우는 구리하고 주석의 합금이에요. 그래서 CU하고 SN을 합치면은 청동이 나오겠죠. 일정 비율을 합치면은.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조리기구들 다 주로 뭐로 되어 있을까요? 스테인리스 들어봤겠죠. 스테인리스 녹슬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 이것도 철의 한 종류의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철. 그 다음에 크리톤, 니켈 이렇게 해가지고 철근이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한번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이런 원석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순수한 이렇게 보석 형태라던가 아니면 이런 그림 잘 그리죠. 주개 형태를 쓰면 참 우리가 잘 그린다는 것처럼 너무 삐뚤어졌는데 자, 이렇게 주개 형태를 쓰면 참 우리가 어떤 금속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절 이렇게 써져 있다면 어떤 금속인지 알기 참 쉬울 텐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금속 원소가 들어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에서 이걸 배우게 되는데 그것의 이름이 바로 불꽃 반응이에요. 불꽃 반응. 이 불꽃 반응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 금속 원소가 만약에 이 돌덩이에 그 금속 원소가 들어있다면은 그 금속 원소마다 고유한 불꽃의 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태웠는데 빨간색이 나왔다. 그러면 이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특정 금속이 있을 거고 이 일련의 그런 원석에 불을 지폈는데 빨간 색깔 빛의 불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원석에는 그 금속이 함유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떠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떠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성분 원소를 확인하는 게 바로 불꽃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은 몇 가지 한번 써볼 텐데요. 빨간색 이거는 리튬, 그 다음에 주황색 이거는 칼슘, 그 다음에 노란색은 나트륨. 그래서 라면 끓일 때 그 라면 국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가스레인지 불꽃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실제로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라면 국물 넘치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쵸? 큰일 나요. 맘스 터치라 합니다. 맘스 터치. 엄마한테 혼나요. 혼자서 조용히 한번 해결해 보시고 뒷처리 확실하게 하시고 가스레인지 고장 안 나게 조심하시고. 근데 살다 보면은 실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청록색은요 구리가 청록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황록색은 화류. 선생님 궁금한데요. 아쉽게도 제가 이제 이런 빔이 있다면은 빔 자료를 쓸 텐데 빔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면은 불꽃 반응색 찾을 수 있거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는 거 추천할게요. 아니면 실험 키트 싸니까 뭐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색이 칼륨 이렇게 되겠는데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는 못 외우고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세 친구를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빨간색 리튬, 노란색 나트륨, 보라색 칼륨 해가지고 빨리 놀아볼까?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 리튬, 노란색 나트륨, 빨리 놀아볼까? 저도 이 나이 먹고 이게 하는 게 싫습니다. 여러분 여기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리튬인데 내신에서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은 리튬이잖아요. 근데 우리 스트론튬도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둘 다 빨간 빛을 어떻게 구분해요? 오묘하게 다르겠죠. 오묘하게 다른데 그걸 우리 눈으로 구분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은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요. 선 스펙트럼. 선생님, 선 스펙트럼이 뭐죠? 선 스펙트럼이 궁금하니까 우리가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스펙트럼이란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에는 말 그대로 연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햇빛 같은 거 맞춰해 보면은 빨주, 노초, 파랗고 전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에요. 연속이 안 되니까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인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스펙트럼이 나오냐면은 근데 여기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선 스펙트럼의 종류가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흡수는 통합과학으로 가게 돼가지고 흡수는 쉬고 방출만 보게 될게요. 방출은 우리가 불꽃 같은 이런 고온의 기체를 관찰하시면은 우리가 이 기체들이 뜨겁기 때문에 특정한 에너지를 내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선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내뿜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생기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광기라는 게 있는데 분광기로 빛을 보게 되면은 이 분광기는요 특정한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광기로 보게 되면은 이거를 방출선이라고 하거든요. 방출선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출선이 다르네. 그래서 방출선을 보고 얘는 리튬, 얘는 스트론튬 똑같은 빨간색 불꽃이었지만 다른 원소인데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반응 여기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우리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받고 금속 원소 받고 이제 마지막 그 외의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교육과정 자체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따로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살면서 계속 보게 될 것들인데 화학이든 아니면 다른 과목이든 주로 나오는 원소들 헷갈리는 친구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최대한 헷갈리지 않고 뭔가 이름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외우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공부하면서 습득이 되는데 한번 이런 거 정도 써두고 나중에 한 번씩 봐보면은 되게 괜찮지 않을까, 쓸모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준비해봤고요.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 이거 대부분 아실 텐데 수소 2개, 산소 하나, H2O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산소를 하나 더 넣으면은 되게 과한 거야. 과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 수소에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2개 하나가 적당한데 과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H2O2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 우리가 연탄가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나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뭔가 혼자서 안 좋은 결정을 할 때 주로 이제 방에다가 그런 연탄가스 피워두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되게 위험한 기체고 실제로 우리가 화재 났을 때 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죽는 사람들이 많죠. 위험한 원소고요. 그래서 산소 하나에 탄소 이 뜻이에요. 그래서 탄소 이게 일산화탄소.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CO2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 정확히 말하면은 탄산 이온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뭐 탄산, 황산, 질산, 뭐 인산 이렇게 쭉쭉쭉 말할 텐데 사실 그 친구들은 다 이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이온이기 때문에 아직 이온이 잘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온이기 때문에 뭐 플러스다, 뭐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학교에서는 무조건 암기를 하라고 해요. 다 외우라고 하는데 사실 외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뒤에서 연습하려고 학습지로 연습을 하는 건데 저는 외우지 않는 방법을 그걸 커리큘럼 만들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외우지 않는 방법으로 가르칠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그 수헬리베 문단지 3편에나 말유 1학년만 칼카 1번부터 10번까지 안 외우셔도 되고 대신에 그 친구들 따로 원소계도 외우시고 이 이온 전화량까지 따로 다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무슨 이온 해서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 이렇게 이름 외우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안 외워도 되는 방법 가르칠 거기 때문에 안 외우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이라는 거 생략하고 그냥 탄산, 질산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써볼게요. 탄산은 탄소의 산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탄산은 CO3A 그리고 실제로는 E-인데 이 친구는 굳이 알필요 넣고 그래서 파란색으로 잘 안 보이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라는 뜻으로 일단 파란색으로 표시는 해둘게요. 이거를 외우고 싶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커리를 끝까지 타실 거다 그럼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좋고요. 자 이제 계속 가볼게요. 질산 탄산이 탄소 산소였잖아요. 그럼 질산은 뭐예요? 질소 산소 NO3 그리고 이 친구는 전화량이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산 이온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지금 다 생략할게요. 이온은 그 다음에 황산은 그럼 뭘까요? 황과산소겠죠. 올핀 아유 용량 그러면 SO4 그 전화량은 실제로는 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산도 있는데 인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인산 한번 써볼까요? 인산은 뭘까요? 인과산소겠죠. 그래서 인산은 PO4 그리고 이 친구는 3- 이렇게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보고 황산, 질산, 탄산, 인산 이렇게 이름만 읽으실 줄 알면은 그걸로 저는 만족해요. 그래서 따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정도만 읽을 수 있는 정도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령 제가 나중에 뭘로 할까? Na, NO3 이렇게 하면은 질산, 나트륨 이렇게 이름 정도만 읽을 수준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안 하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어요. 그래서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근데 저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외우실 분들만 외우시면 돼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느낌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 한번 가볼게요. 아세트산 선생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자, 한국말로 바꿔볼까요? 빙초산 식초의 원료가 되는 친구예요. 식초 익숙하죠? 우리 냉면 먹을 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세트산 이온은 CH3 CO1- 외우실 분들 외워도 되는데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된다. 왜 이거 썼냐? 나중에 이제 통합과학 파트 가면은 산을 배워요. 산에서 나오는 파트인데 그 친구가 좀 헷갈리게 해서 하여튼 이게 아세트산
역시 생략되어 있는 이온입니다. 굳이 전하량은 외우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것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 산소 원자는요 우리가 O라고 썼죠. 우리가 배운 건 원소기호 표시법이고, 근데 산소 분자, 다른 말로 그냥 산소 기체, 이 친구는 O2예요. 선생님, 원자하고 분자는 뭐가 다른가요? 원자가 두 개면 무조건 분자인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존도 있는데, 오존은 우리가 이거 오존이 뭐죠? 선생님 할 수 있는데 하나 붙이면 되게 익숙해요. 오존층 들어봤죠? 우리가 태양이 굉장히 센데 그 태양이 여러 유해 물질들을, 태양풍들을, 여러 방사선들을 차단해주는 친구, 자외선, 특히 자외선 잘 타산해주죠. 그래서 그 친구, 오존층이라 하잖아요. 그거의 구성 성분이 오존으로 이루어진 층에서 오존층이에요. 그래서 오존 자체가 O3라고 합니다. 조금 헷갈리겠죠? 헷갈리는 거 위주로 이렇게 모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친구예요. 암모니아는 NH3예요. 과학을 배웠다면 암모니아 정도는 좀 알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암모늄 이 친구도 역시 이 친구도 이제 이온인데 이 친구의 전하량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NH4 이렇게 생긴 거 보고 암모늄이라는 걸로 이름을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제일 목표는 그거.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알려드리자면 외우실 분들은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면 이제 입이 아프죠? 그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말했어. 이 정도면 정말 알 거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친구인데 특히 이제 통합과학 같은 데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친구예요.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쓸게요. 그래서 이 정도다. 그리고 이게 그리고 옛날 이름으로 요오드였거든요. 그래서 요오드는 되게 익숙하죠. 아이오딘 익숙한데 요오드는 좀 익숙한데 우리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아이오딘이라고 외우시는 게 좋고, 이름이 아이오딘이잖아. 그래서 기호를 I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망가니즈라는 친구도 있는데 망가니즈는 망가니즈 해가지고 M 이렇게 써주신다. 망가니즈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 친구니까 잘 외워주시고. 저 코로나 아닙니다. 갑자기 사례가. 메테인. 혹시 온라인으로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미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메테인은 CH4, 다른 말로 메탄이라고 읽어주시면 더 익숙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개. 이 두 개는 고등학교 이제 그 통합과학에서만 쓰는데 그냥 알려는 드릴게요. 통합과학 하실 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내신에서 정말 많이 거는 페이크여가지고. 먼저 메탄올은 주로 라이터 기능 같은 거고요. 그리고 에탄올은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순수 100% 에탄올 위험하고, 에탄올이 희석돼 있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뭐 소주, 맥주, 양주, 와인 이런 거죠. 그런 게 에탄올, 성분이 에탄올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독제 같은 것도 에탄올이고. 그래서 메탄올은 CH3OH, 그 다음에 에탄올은 C2H5OH인데 주의할 게 우리가 나중 가서 이 OH라는 친구를 수산화 이온이라는 걸 배워서 산과 연기를 배울 때 염기성 물질은 모두 수산화 이온이 있어요 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연기는 OH-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OH는 같지 않아요. 다른 OH. 여기 이 친구는 작용기라고 해서 이 친구 이름이 이제 하이드록식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친구는 전부 다 공통된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드록식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알코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OH는 염기의 OH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뭐 다음 중 염기인 물질은 하고 1, 2, 3, 4, 5번 사이에 얘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OH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얘가 염기자고 부른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예요. 왜냐면은 그 페이크거든.
이게 같은 OH가 있고 이 친구들은 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많이 속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라고 따로 적었는데 중학교 친구들은 전혀 알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가셔도 외우면 되고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배우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겠는 거 하신 분들은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에서 물어보는 거는 거의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제가 알려드릴 거 정도는 여기에요. 그래서 역시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물 알면 좋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메테인, 아이오딘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은근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오딘 정도 기억하면 좋고요. 하여튼 물론 다 하는 게 좋지만 일단 너무 버겁다 싶은 분들은 제가 체크한 거 정도만 기억해줘도 괜찮겠다 싶고요. 자, 이 정도 해서 지금 1강이 끝났어요. 1강이 끝났는데 지금 다 듣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오직 하나일 거야. 선생님은 너무 똑똑해.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저는 멍청해서 이런 거 다 외울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취, OT 때 말씀드렸죠? 성취에 의의를 둡시다. 한 번에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읽어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리고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소일비문 탄지 3분의 남아 경영력할까? 정도는 완벽하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계속 뒤에 강의 듣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원소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원소 이름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면 뒤에 걸 이해할 수 없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인지하시고 넘어가셔서 같이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익숙해지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